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지속된 긴축이 이제는 임금 상승률 둔화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니 점차 속도 조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결국 증시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으므로 꾸준히 저평가 기업들의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투표를 통해 기업을 선정했고 그렇게 고른 기업은 DNMR, 데니머 사이언티픽입니다.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2,797억이네요. 여기서 클래스 A라는 것을 잠시 보자면 미국 주식에서는 클래스 A, B, C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의결권의 차이입니다. 클래스 A와 B는 모두 보통주이지만 클래스 A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이며 클래스 B는 적은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 그리고 클래스 C는 의결권이 전혀 없는 우선주죠. 따라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의결권을 많이 가지는 보통주라는 것입니다. 과거 1주당 53달러이던 데니머의 주가가 현재 2.23달러이므로 그동안 엄청난 주가 하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네요. 어째서 이런 주가 하락이 있었을까요? 바로 에드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데니머의 초기부터 봐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보고서들이 있으므로 요약해서 볼 수밖에 없겠네요. 2020년도에 있는 많은 보고서들을 보면 투자 설명서도 있고 사업 결합도 있고 상장 폐지 및 등록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모두 데니머가 상장하면서 발생된 것들이죠. 데니머는 상장 방법 중 스펙을 통해 뉴욕 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여러 번 다뤘지만 스펙 합병 상장이란 상장하면서 공모가를 정하고 공모가와 공모주에 맞는 자금을 조달하여 공모가를 기준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정해지는 일반 상장 방법과 다릅니다. 데니머의 경우를 예로 들면 기업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인 느벅가 먼저 투자금을 조달하면서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상장시켜서 수익을 낼지 찾다가 데니머를 상장시키기로 결정한 거죠. 상장되어 있던 페이퍼 법인과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비율에 맞게 합병된 뒤 비상장인 데니머는 소멸되고 상장법인의 사명이 데니머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상장된 페이퍼 법인과 합병을 통해 상장하는 방법은 상장기간을 단축시키고 상장 실패의 확률이 낮으므로 안정적으로 상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널의 RFHIC도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모두 스펙 합병 상장으로 상장한 것을 봤었죠. 기업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상장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데니머의 스펙 합병 상장 이후 나와 있는 보고서들도 대부분 스펙 상장으로 파생되어 처리된 내용들이고 데니머 및 자회사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계약이 연장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재무적인 부분들은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재무 상황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봐야 할 보고서가 있다면 21년 8월에 발생된 건인데 데니머가 노보머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PLA, PHA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 컴파운딩을 통해 물성을 개선시켜야 하는데 노보머도 PHA 기반의 폴리머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이므로 물성의 보완 및 생산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해 데니머가 노보머의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것들의 물성도 안 나오고 이익도 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굳이 PHA가 어떻고 PPHA가 어떻고를 따질 시기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데니머는 인수를 통해 노보머의 연구센터 및 공장 그리고 연구원 및 실무진 등의 인력을 확보했고 인수에는 1억 5,2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노보머가 가진 자산과 기술 가치를 산정하여 가격을 정했겠죠. 데니머가 스펙 합병 상장 이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후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이 부족했는지 컨버터블 노트를 발행합니다.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한 것이죠. 데니머가 발행한 컨버터블 노트는 총 2억 달러 규모였고 이자율은 3.25%였습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은 1주당 10.79달러로 설정되었죠. 현주가보다 5배가 높은 가격대입니다. 또한 울프스피드의 컨버터블 노트 초기 구매자의 보고 언어가 참여한 것처럼 데니머 사이언티픽 컨버터블 노트에도 초기 구매자가 있는데 이 초기 구매자가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규모까지 합산하면 컨버터블 노트는 총 2억 3천만 달러 규모가 되며 추가 구매하는 3천만 달러의 전환가액은 상한 콜 거래를 통해 16.92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주가보다 8배가 높은 가격대인 셈이죠. 현재 데니머의 주가가 2달러대이므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천만 달러의 전환가액 1692달러를 제외해도 2억 달러 규모의 컨버터블 노트 전환가액은 10.79달러로 현주가 대비 5배입니다. 하지만 채권 투자자들보다 한참 낮은 현재의 주가를 매력적이라 보기는 힘들죠. 컨버터블 노트의 만기가 26년까지이므로 데니머가 이 기간 내 실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채권자들은 컨버터블 노트를 상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데니머에게는 큰 재무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21년까지의 이슈들은 살펴봤고 22년 이후부터를 봐보면 임원이 퇴임하고 신규 임원이 선출된 것, 내규를 변경한 것, 분기보고서 제출 전에 공개하는 재무 등 운영 결과, 임직원에게 부여한 인센티브 관련,
그리고 연례보고서 제출 기간에 제출을 맞추지 못해서 지연되는 이유를 알리는 보고서도 있네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거래소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처럼 합당한 사유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현재 데니머의 주요 투자자들은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블랙록이네요. 블랙록은 울프와 온세미에서도 큰손이었죠. 또 울프와 온세미에서 볼 수 있던 뱅가드도 보입니다. 거대 투자원 용사이다 보니 유명한 기업 혹은 유망한 기업들에서 이들의 투자 현황을 종종 목격할 수 있네요.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사업 확대를 위해 상장을 했는데 여러 상장 방법 중 스펙 합병 상장을 했고 따라서 지분 변경이라든가 상호 변경, 거래소 허가 등 스펙 합병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보고서들이 많고 페이퍼법인이 공모해둔 자금을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 확보하게 된 데니머는 이 자금의 일부로 생분해 플라스틱 물성 보완과 생산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보머를 인수합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환사채로 자금을 또 조달했고요. 이를 추측해보면 미래 사업성은 있지만 적자인 데니머에게 최선의 방법은 스펙 합병 상장이었겠고 이러한 상장 방법 덕분에 다행히 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으나 이 자금은 데니머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었고 따라서 이후 컨버터블 노트를 발행하는 추가 자금 조달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 과정에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졌으므로 실적까지 못 받쳐줬나 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데니머도 상장 이후 부진을 겪는 대부분 기업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군요. 그러면 22년 3분기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클릭.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할 권은 델라웨어주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데니머를 흡수합병한 특수목적법인이 최초 델라웨어주의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유연하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보통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초기 신설법인은 델라웨어에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퍼법인들은 대개 델라웨어에 설립되죠. 그리고 총 주식은 138만 8,673주이고 액면가는 0.0001달러입니다. 자본금이 1,260만 원 정도인 셈이죠.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봐보면 스테판 대표의 지분이 꽤나 많고 아직 얻길 지분도 있네요. 비상장이던 데니머를 흡수합병한 특수목적법인이죠. 그리고 그의 여러 임직원의 주식 현황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 날짜가 꽤나 다릅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은 분기보고서에 지분율을 표기하지 않고 있고 이들이 매수 매도를 해도 그 규모가 거래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직원들의 소유 현황은 업데이트 시기가 천차만별이네요. 그래도 큰 규모로 변화됐다면 업데이트 되었을 테니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데니머는 여러 운용사들과 임직원이 총 주식의 45% 수준을 보유하고 있네요. 울프와 온세미 대비 임직원들이 꽤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울프와 온세미 지분율은 커뮤니티에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금성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증가도 눈에 띄네요. 스펙 합병과 컨버터블 노트로 조달한 자금을 일단은 대부분 유형자산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화로는 123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재고가 증가한 것도 보이는데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므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완제품도 증가했지만 원재료가 더 증가했으므로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이 둔한 것은 맞지만 추후 대비를 위해 원재료를 매입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데니머의 자산 내역은 간결합니다. 단기금융자산도 없고 아직은 그저 돈 땡겨다가 운영비와 증설비로만 쓰고 있죠. 부채 부분도 보면 역시 간결하죠. 외상 매입, 미지급 등 및 운영을 위한 부채들이 있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장기부채죠. 그리고 장기부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컨버터블 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년 만기이고 전환가액은 10달러대로 현주가의 5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3.25%라는 금융비용으로만 작용하지만 목표 기간 내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가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컨버터블 노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니머는 추가 자금 조달을 해서 상환해야겠죠. 이 부분도 주요 요인으로 봐야 할 겁니다. 또 여기 장기리스 부채도 보이는데 이는 결국 시설 임대를 위한 비용이죠. 현재 데니머의 주요 생산 공장은 켄터키 공장인데 과거 켄터키 공장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니머가 매각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이후에는 그곳에서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리스 부채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본 부분도 봐보면 자본금은 $10,000이고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자기 자본은 3.9억 달러입니다. 즉 자본금은 1260만 원,
자기 자본은 4,860억인 셈이죠.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라 할지라도 순수 자기 자본이 4,860억 원이므로 현재 2,000억대까지 하락한 시총은 고평가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나 매수하기에 적절할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봐보죠. 데니머의 3분기 매출은 1,040만 달러 수준으로 원화로 129억 규모입니다. 지난해 대비 25%가량 감소한 수준이죠.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미래성장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매출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도 이번 분기만큼만 감소했으므로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내오다가 3분기에 크게 감소한 것이겠군요. 그런데 손실을 보세요. 손실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분기 손실로만 원화로 1,179억 규모죠. 근데 비용 처리 내역을 봐보면 이러한 손실은 영업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란 사업 결합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데니머가 노보머 가치보다 웃돈을 주고 인수합병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실적 악화로 인해 웃돈을 주고 인수한 노보머의 영업권 회수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미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노보머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이 비용 처리된 것입니다. 즉 노보머가 하던 사업의 미래 현금 창출력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여기 자산 부분에서도 영업권이 비용 처리되어 소멸된 것이 보이고요. 다행히 이러한 영업권은 회계상의 비용 처리일 뿐 실제 현금의 유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데니머의 분기 손실은 영업권 손실을 제외했을 때 41,863,000달러입니다. 손실도 매출처럼 작년 동분기 대비 30% 증가했네요. 이익이 매출과 함께 움직이는 성격이 있군요. 원화로 보면 데니머의 분기당 손실액은 무려 519억입니다. 앞서 데니머의 현금성 자산이 1,230억 원 수준이니 앞으로 2분기만 더 지나도 현금 흐름은 금세 바닥이 나겠죠. 따라서 데니머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니머는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DOE에게 대출 보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볼 수 있죠. DOE는 미국 에너지부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는데 덕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울프스피드와의 차이점은 보조금 개념이 아니라 대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출 신청이 승인될 경우 데니머는 장기간 동안 상당히 저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테니 상황이 꽤나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족한 운영비와 사세 확장을 위해 쓸 목적으로 신청한 것 같네요. 그러나 승인이 확실하지만은 않다는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결국 분기 손실이 크고 사업이 단기간 내에 크게 좋아질 수 없는 데니머에게는 에너지부의 대출 승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영업 손실로 인한 순손실은 거의 같습니다. 영업 외비용으로 영향을 줄 여러 투자 자산이 없다 보니 이렇게 순손실이 영업 손실과 비슷하겠죠. 그리고 작년 동분기에는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으로 전환한 것도 보이는데 이는 사적 영주권 재측정 이익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죠. 주가 하락으로 컨버터블 노트에 전환권 이익이 발생하면서 즉 파생 상품 평가 이익이 발생되면서 회계상 이익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내 주식과 같죠. 데니머의 최근 실적 변화도 한번 봐보면 데니머가 상장했던 2020년 대비 21년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거의 10배가 떨어졌죠. 따라서 이러한 손실이 재무 상태를 갉아먹었겠고 추가 자금 조달을 했음에도 부족하게 만들었겠으며 주가까지 갉아먹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기별 변화를 보면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매출까지 감소 추세로 전환했으니까요. 이러한 실적 악화는 영업권의 비용 처리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은 회계상 비용까지 증가했으며 매 분기 손실은 400억 규모입니다. 매출은 감소하면서 단기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가 분기 매출 규모로 추측컨대 2개 분기만 더 지나도 재정 상황은 바닥이 납니다. 따라서 상황이 꽤나 좋지 않아요. 데니머는 추가 자금 조달을 통해서 운영 및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겠고 데니머의 자금 조달 방법 중 DOE를 통한 대출이라면 긍정적이지만 추가 주식 발행이라면 주당가치 희석을, 차입금이라면 금융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 데니머의 단기적인 전망은 DOE의 대출 보증 신청 결과에 따라 좌우되겠군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러한 실적 변화를 보였는지 볼까요? 데니머는 생분해 플라스틱 사업을 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PLA와 PHA 사업을 하죠. PLA와 PHA 차이에 대한 설명은 코프라에서 다뤘는데 간단하게 PHA는 식용유로 생성되어 미생물을 통해 자연생분해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비싸고 PLA는 옥수수 전분으로 생성되고 분해되기 위한 특정 환경이 필요한데 싸다라는 특성이 있죠.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비중이 높던 PLA 기반 제품을 54%나 줄였고 PHA 기반 제품을 26% 늘려서 3분기 매출에서 PHA 기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입니다. 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변화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PLA 제품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고, 매출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던 PHA 제품이 증가한 것은 고객 주문에 따라 증가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막 PHA로 전환해야지 해서 생긴 변화라고는 볼 수 없고, PHA로 전환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출 공백이 발생하고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컴콜에서는 PLA에서 PHA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PHA의 마진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분기당 손실 상황을 볼 때 글쎄요, 이 부분은 분기마다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데니머는 이러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들을 켄터키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차 투자가 완료되어 가동했고, 이후 22년 2분기까지 2차 투자가 완료될 예정이라 나왔으니 현재는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거나 시운전 중이겠네요. 그리고 2분기 발표 자료에서 켄터키 공장의 가동으로 22년 이익 전환이 기대된다고 표기했으나 이 역시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는 또 다른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바로 그린필드 공장입니다. 앞서 이 공장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에 대출 보증 신청을 한 것을 봤는데, 이 공장의 완공은 2024년입니다. 이미 착공을 했으니 현재도 시설 투자로 비용이 들고 있겠지만 그때까지 이 자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기 손실로만 해도 곧 잔고가 바닥날 텐데 추가 공장까지 짓는다라 데니머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니머가 공장을 늘려가는 이유는 꾸준히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으로서 캘리포니아주에서 2025년까지 석유 기반 일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등 미국 내 환경 규제가 진행되면서, 또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는 추세로 가면서 다양한 친환경 기업들이 데니머의 고객 및 협력 관계로 추가된 상황 같네요. 그러나 그 제품을 보면 스키틀즈사의 포장지도 보이고 펩시그룹의 레이즈 과자도 보입니다. 이 과자 봉투는 PLA로 만든 제품이죠. PLA와 PHA를 섞어놓은 발표 자료네요. PHA로 보이게끔 타겟하여 사업성이 좋아 보이게 하고 있군요. 그 외에도 스타벅스, 던킨, 코스트코 등 유명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데니머가 증설을 하면 모두 대량으로 판매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제는 모두 빨대나 봉투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대나 봉투는 PLA 기반 제품이 훨씬 싸죠. 즉 PHA가 빨대나 봉투 위주로 쓰인다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PHA는 약한 물성의 PLA가 쓰이지 못한 페트병이나 더 딱딱한 제품에 쓰여야 사업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술 개발로 수년이나 걸리게 되죠. 결국 생분해 플라스틱은 PLA와 PHA를 컴파운딩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데니어 외에도 PHA로 유명한 CJ제일제당을 보면 CJ 역시 PHA로 분류된 기업이지만 PLA와 컴파운딩하여 더 딱딱한 용기를 만든 것이 보이죠. 따라서 당장 수년간은 PLA가 사업성이 좋으며 PLA 기업은 PHA와의 컴파운딩을, PHA 기업은 PLA와의 컴파운딩으로 부족한 물성 및 생분해 특성을 개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PLA가 줄어들면서 PHA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데니머의 PHA 기반 주요 제품이 물성이 약한 빨대, 봉투뿐이므로 앞으로 몇 년간의 사업이 밝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될 것 같네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넉넉하지 않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분기 손실 규모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는 시설 투자로 인한 비용까지 지출돼야 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수이며, 자금 조달의 방법 중 미국 에너지부 대출 보증이 승인되면 긍정적이지만 이는 존속성에 도움이 될 뿐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실적 악화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제품군 또한 PHA 기반 저물성 제품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의미있게 개선되려면 켄터키 공장 가동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린필드 공장 가동 이후에도 이익이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기간이 지연된다면 현재 부채로 잡혀있는 컨버터블 노트는 상환 요청으로 돌아올 것이고, 결국 또 이는 재무 리스크와 추가 자금 조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현재 주가가 40에서 50배 정도 떨어지면서 주가적으로는 자기 자본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장기 투자로 잡기에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겠다고 생각되네요. 데니머 사이언티픽은 저조한 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PHA 기반 고강도 제품군이 양산되기 전까지, 실적이 의미있게 바뀌기 전까지는 가치 투자 종목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국내 투자자분들의 매수 상위 종목이 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데니머에 투자하고 계신 것 같지만, 본업이 튼튼하면서 컴파운딩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의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CJ제일제당 그리고 BGF 에코머티리얼즈가 생분해 플라스틱의 가치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